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곽종수입니다. 청와대는 최고 국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중에서 사회 민심을 살피고 공직사의 사정을 맡는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안에서 가장 힘이 센 곳, 권부 중의 권부로 불리죠.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왕수석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얘기는 바로 민정수석실과 그 책임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정수석실 소속 감찰반이 주어진 권한을 넘어 금감원에 대해 감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에선 윤석헌 금감원장을 중도 하차시키기 위해 표적 감찰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옵니다. 바로 한겨레 신문이 최근 잇따라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소속 감찰반은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약 4개월간 윤 원장과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였습니다. 애초에는 금감원이 국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흔히 DLF라고 부르죠. 그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자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에 대한 징계 처리 지연 등 다른 사안을 조사했습니다. 이 지연 처리에 책임이 있는 간부 2명의 중징계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찰반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르면 감찰반의 권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장과 임원에 대한 비리 첩보 수집과 사실 확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감찰반의 역할은 공직자 비위 감찰입니다. 일반 직무 관련 사항은 감사원의 영역이죠. 이번 감찰에서 금감원의 개인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정수석실은 왜 무리하게 금감원을 감찰했을까요?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민정사항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의 비공식적인 설명도 들어볼까요? 청와대는 감찰 목적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감원이 은행을 조사한 뒤 제대로 조처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려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도 쉽게 납득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 비리가 아닌 일반 직무감사는 감찰반 권한이 아니라는 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윤 원장을 교체하려는 의도로 감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임명된 윤 원장은 임기 3년 가운데 아직 1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윤 원장은 개혁성향 학자 출신입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엄격히 조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혁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죠. 반면 금융계에서는 윤 원장에 대한 거부감이 컸고 빨리 교체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개혁을 위해 임명한 금감원장을 민정수석실이 뒤에서 흔들고 금융권 불만에 동조한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청와대는 최근 윤석헌 원장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위상과 감독 기능은 이미 큰 상처를 입었죠. 감찰이 진행된 4개월 동안 언론에서는 금감원장 조기 교체설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또 은행들이 금감원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월 DLF 제재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연임 추진을 강행해 성공을 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한, 하나, 대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피해기업에 255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거부했죠. 은행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자진 사퇴해온 관행이 엎어지고 은행이 감독기관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례적인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한 것도 이상한 대목입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중징계에 불복한 손 회장의 연임 강행을 지지하는 모순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수상한 일들이 벌어진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아직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김조원 민정수석과 금감원 간의 악연에 관한 내용인데요. 김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부르죠. 그 카이의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카이는 당시
전임 박근혜 정부 때부터 회계부정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수석이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금감원과 불편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런 얘기들에 대한 청와대와 김수석의 입장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의혹만 키울 수 있습니다. 주진영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8일 당 회의에서 실제로 많은 금융권 인사들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렇게 하는 행위가 혹시 금융권의 정치 로비랑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의혹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2017년 민정수석 재임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반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때로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때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무리하게 하다가 말썽이 났음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의혹이 계속된다면 권력기관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